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종원의 역학골프 강의 주제는 나에게 맞는 퍼터의 로프트는 몇 도인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기 퍼터의 로프트가 정확히 몇 도인지 알고 있나요? 아이언 세트는 예외로 하고 드라이버나 우드 그리고 웨지에는 가장 중요한 클럽 명세인 로프트가 헤드에 새겨져 있지만 클럽 중에서 로프트가 가장 작은 퍼터에는 로프트 표시가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적으로 퍼터의 공칭 로프트보다는 퍼팅 자세나 스윙 형태, 퍼터의 종류,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린 잔디 특성에 따라 바뀌는 유효 로프트나 회전 로프트가 퍼팅 성능인 퍼팅 거리와 정확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퍼터는 골프 클럽 중에서 가장 종류가 다양하고 명세도 복잡하여 드라이버보다 선뜻 구매 결정하기 어려운 클럽입니다. 로프트 이외에도 라이각, 헤드 크기와 형태, 헤드 무게와 MOI, 목 형태, 타면 처짐각, 샤프트 편심과 길이에 더해서 인서트나 타면 기술 종류 등 난해한 명세도 많습니다. 여기서는 그 많은 퍼터 명세 중에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로프트 각은 몇 도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로프트는 샤프트 축 기준 타면이 기울어진 각도로 공칭 또는 정적 로프트라고도 부릅니다. 요즘 출시되는 퍼터의 로프트는 3도와 4도 사이가 많지만 잘 살펴보면 0도에서 7도 사이로 선택폭이 의외로 넓습니다. 한편 수평면과 퍼터 타면이 향하는 방향이 이루는 각을 동적 또는 유효 로프트라고 부르는데 편평한 그린에서 퍼터 샤프트가 수직이 되도록 퍼터를 잡고 스윙 원호의 하사점에서 타격하는 정상 준비 자세에서는 공칭 로프트와 유효 로프트가 같아집니다. 정상 준비 자세에서 전방 압박 자세로 바꾸면 공칭 로프트보다 유효 로프트가 작아집니다. 이때 샤프트가 수직선에 대해 기울어진 각도를 샤프트 각이라고 부르는데 후방 압박이면 플러스, 전방 압박이면 마이너스의 부호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공칭 로프트의 부호를 고려한 샤프트 각을 더하면 유효 로프트가 됩니다. 공이 발사되는 방향은 타면 방향과 가까우므로 전방 압박 시 샤프트 각이 클수록 그만큼 골프공은 낮게 발사됩니다. 표면이 고르지 못한 빙판에서 자전거를 타본 적이 있나요? 빙판에서는 바퀴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페달을 조심스럽게 밟아야 합니다. 즉, 바퀴가 미끄러지지 않고 순수 구름 운동을 할 때 가장 안정적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이때 브레이크를 잡거나 페달을 세게 밟으면 바퀴가 미끄럼 동반 구름 운동을 하면서 자전거가 불안정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즉 미끄럼이 동반되면 불규칙한 빙판 표면이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의 움직임 등 외부 교란에 자전거가 예민하게 반응하여 뜻대로 방향 제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자전거 속도가 느리면 작은 힘으로도 핸들이 매우 예민하게 움직여 방향 제어가 불안정하게 됩니다. 한편 자전거 속도와 함께 바퀴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 핸들 조작이 어려워져 진행 방향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자이로 효과라고 합니다. 그린에서의 골프공도 빠르게 회전하며 구르는 동안에는 방향 안정성이 좋지만 공 속도가 느리면 그만큼 방향 안전성이 나빠집니다. 새벽 이슬에 살짝 젖은 그린에서의 퍼팅 경험이 있나요? 특히 먼 거리 퍼팅에서 발사각이 작지 않을 때 초기 도약 후 여러 차례 미끄럼 동반 뛰임 운동으로 징검다리 같은 공 자국 몇 개를 남긴 후 마치 눈덩이를 굴릴 때처럼 물기를 닦으며 연속해서 홀을 향해 굴러간 골프공 자국을 볼 수 있습니다.
차가 급제동할 때 미끄러지면서 노면에 남기는 타이어 밀린 자국인 스키드 마크처럼 벨벳 퍼팅 매트에서도 이 현상을 재현하여 퍼팅 자세와 스윙 교정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퍼팅에서 골프공의 운동은 크게 도약, 뜀과 미끄럼 동반 구름, 순수 구름 등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약 단계는 자중으로 1에서 5mm 깊이로 잔디에 잠긴 골프공을 안전하게 탈출시켜야 하는데 잔디 눌린 깊이에 비례해서 플러스의 발사각이 필요합니다. 이때 골프공은 작은 회전 속도로 역회전 또는 순회전을 하면서 공중으로 낮게 발사되어 자유비행 후 착지합니다. 이때 골프공 도약거리는 발사각과 공속도에 비례하지만 보통은 무시할 정도로 짧습니다. 뜀과 미끄럼 동반 구름 단계에서는 골프공이 최초 착지 후 여러 차례 불규칙 뜀 운동을 하기도 하면서 잔디와의 미끄럼 마찰 저항으로 공속도는 크게 줄어드는 대신 순회전 속도가 증가하면서 순수 구름 운동으로 바뀔 때까지 불안정한 미끄럼 동반 구름 운동을 합니다. 이 불규칙적이고 불안정한 단계는 앞서 빙판에서 자전거 타기 예처럼 퍼팅 방향성뿐 아니라 거리 제어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칩니다. 순수 구름 단계에서 미끄럼 없이 시작한 골프공의 순수 구름 운동은 잔디의 미끄럼 마찰 저항보다 훨씬 작은 구름 마찰 저항을 받아 먼 거리를 굴러간 후 정지합니다. 이 단계 끝부분, 즉 순수 구름 운동을 지속하더라도 자전거처럼 속도가 느려지는 정지 직전에는 불안정한 방향성 때문에 예상 퍼트선에서 벗어나기 쉬워 늘 홀을 30에서 45cm 지나는 퍼팅을 추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흔히 도약 단계를 무시하거나 뜀과 미끄럼 동반 구름 구간에 포함하여 간단히 미끄럼 단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퍼팅 거리의 약 15%에 해당합니다. 발사각이 너무 높으면 도약 단계가 길어지고 뜀 횟수도 많아져 그에 따른 전체 불안정 미끄럼 단계도 길어지지만 순수 구름 단계에 진입할 때의 공속도 감소도 커서 순수 구름 거리도 짧아져 결국 방향성 저하와 함께 퍼팅 거리도 짧아집니다. 결과적으로 미끄럼 단계가 퍼팅 거리의 20%까지 증가하는 주 원인이기도 합니다. 극단적으로 골프공을 잔디에 박아치는 마이너스 발사각의 경우는 타격 직후 공이 비정상적으로 튀어올라 공속도와 방향이 불규칙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뜀 후의 불안정한 연속 뜀과 미끄럼 동반 구름 구간이 길어질 수 있어서 방향성과 거리 정확성을 제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닙니다. 발사각이 플러스의 값을 갖는 한 도약 없는 미끄럼 단계로의 진입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적 발사각이란 도약 단계를 상대적으로 작게 하면서 불안정한 미끄럼 단계를 줄이는 한편 조기에 공속도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순수 구름 단계로 진입하여 안정적 방향성 확보는 물론 퍼팅 거리도 늘리는 발사각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자연 불안정한 미끄럼 구간이 퍼팅 거리의 10%로 줄게 됩니다. 미끄럼 거리를 최소화하려면 우선 발사각에 비례하는 도약 거리를 줄여야 하는데 발사각이 너무 작으면 잔디에 잠겨있는 골프공과 잔디의 마찰 저항이 커서 공속도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방향성이 나빠지며 안정적인 순수 구름 단계로의 도달 시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발사각이 너무 크면 도약 구간에서 골프공과 잔디 마찰 저항이 작아지는 대신 도약 높이가 커져 착지 후 여러 차례의 불규칙 띄임을 유발하여 미끄럼 거리가 증가하여 역시 퍼팅 거리가 짧아지고
방향성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적 발사각은 도약 시 잔디와의 마찰 저항과 착지 후 뛰임을 고려하여 잔디의 예고나 골프공의 잔디 눌린 깊이에 비례해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린 빠르기가 다른 잔디에서 골프공 자중에 의한 잔디의 최대 눌림, 즉 골프공이 잔디에 잠긴 깊이를 측정한 자료에 따르면 골프공이 스탬프 7인 느린 그린에서는 5mm, 스탬프 13인 어거스타 빠른 그린에서는 1mm 잠기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잔디의 예고는 1에서 1.5mm를 더한 값인 2에서 7mm로 그 변화폭이 꽤 넓습니다. 퍼팅에서의 최적 발사각은 체력, 경기력과 관계없이 역학적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데 프로 선수나 일반 경기자의 최적 발사각이 다른 이유는 각기 경기하는 골프장의 평균 그린 빠르기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여기서는 잔디 최대 눌림과 최적 발사각을 연동시키는 일종의 경험칙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잔디 눌린 깊이가 3.5mm인 보통 골프장에서는 3.5도, 잔디 눌린 깊이가 1mm인 PGA 투어 골프장에서는 1도를 최적 발사각으로 설정하는 그런 식입니다. PGA 투어 발전사를 보면 그린이 빨라지면서 즉 그린 관리 능력 향상으로 예고가 짧아지면서 퍼팅 시 최적 발사각과 유효 로프트도 작아졌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퍼터의 공칭 로프트 0에서 7도 범위는 별로 바뀌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PGA 투어 선수별 다양한 퍼팅 자세와 스윙 형태 때문입니다. 그린의 스탬프 지수가 6에서 10 사이였던 1990년대 이전의 PGA 투어에서는 필 미켈슨을 비롯하여 로프트가 6도에서 8도인 퍼터도 사용되었지만 주로 전방 압박으로 유효 로프트를 4도 정도로 유지하여 평균 발사각은 2.5도에서 3.5도로 추정됩니다. 그린의 스탬프 지수가 15까지로 매우 빨라진 2000년 이후에는 로프트가 1도까지 작아진 PGA 투어 선수도 있지만 대신 공을 전방에 위치하여 샤프트각을 플러스로 하여 유효 로프트를 3도까지 높여서 발사각을 1도에서 2.5도로 유지합니다. 결론적으로 과거와 현재 PGA 투어 선수들이 다양한 퍼팅 자세로 로프트가 다른 퍼터를 사용했음에도 유효 로프트와 최적 발사각은 잔디의 눌린 깊이와 연동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합니다. 유효 로프트와 공칭 로프트가 같은 정상 퍼팅 자세에서 헤드 진로가 영각 0도인 수평 방향이면 유효 로프트에서 영각을 뺀 회전 로프트는 유효 로프트와 같아집니다. 골프공 회전 속도는 회전 로프트에 비례하는데 플러스면 역회전, 마이너스이면 순회전이 됩니다. 이때 발사각은 타면이 향하는 방향보다 약간 작습니다. 잠시 편의상 공속도 방향과 타면 수직 방향이 같다고 가정하지요. 헤드 진로가 영각 0도인 수평 방향이면 유효 로프트, 회전 로프트와 발사각 모두 같아집니다. 영각 0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샤프트각이 플러스인 후방 압박 자세를 취하면 유효 로프트는 공칭 로프트에 샤프트각을 더한 값이 되고 회전 로프트와 유효 로프트가 같이 커지면서 역회전 속도도 증가합니다. 반대로 샤프트각이 마이너스인 전방 압박 자세를 취하면 유효 로프트와 발사각 모두 그만큼 작아집니다. 유효 로프트와 같아진 회전 로프트도 작아져 역회전 속도도 그만큼 작아집니다. 이때 퍼터 진로가 수평이 아닌 플러스의 영각으로 올려치면 유효 로프트는 그대로지만
헤드 진로 기준 공 발사 방향과의 사이각인 회전 로프트는 작아지거나 심지어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회전 로프트가 마이너스일 때는 골프공이 회전 로프트에 비례해서 역회전이 아닌 순회전 속도를 갖고 발사됩니다. 결론적으로 유로프트가 플러스 값을 갖더라도 작을 때는 큰 영각의 올려치기로 골프공에 순회전을 주어 낮게 도약시킬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어 효과를 이용한 더 효과적인 순회전 부여 기술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역회전이든 순회전이든 회전 속도가 공속도와 비교해서 매우 느려서 최초 착지 후 미끄럼 단계 없이 바로 순수 구름 단계로 건너뛸 수 없다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린 빠르기에 맞추어 최적 발사각이 정해져도 이에 상응하는 퍼터의 최적 로프트는 퍼팅 자세 관련한 샤프트 각에 직접 영향을 받고 퍼터 진로 관련 영각에도 간접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편의상 공속도 방향과 타면 수직 방향이 같다고 한 가정을 현실화하면 순회전일 때 발사각이 오히려 유효 로프트보다 약간 커져서 골프공이 타면 방향 조금 더 위쪽으로 발사됩니다. 나에게 맞는 퍼터의 로프트를 정하기 전에 우선 나에게 맞는 최적 발사각을 정해야 합니다. 매우 빠른 그린에서 경기하는 프로 선수라면 2.5도 이하의 작은 발사각, 보통 또는 느린 그린에서 경기하는 일반 경기자는 2.5도 이상의 큰 발사각을 택한 후 퍼팅 훈련을 통해 산포를 줄여야 퍼팅 방향과 특히 거리 정확도에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최적 발사각이 정해지면 나에게 맞는 로프트의 퍼트를 골라야 하는데 세 가지 경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시판되는 퍼터의 로프트 범위는 0도에서 7도로 넓지만 2도에서 4도가 가장 흔하고 3.5도, 2.7도 등 소수점 단위의 로프트도 있습니다. 전방 압박, 내려치기나 양발 중앙 기준으로 공을 홀에서 멀리 위치하는 퍼팅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최적 발사각보다 샤프트 각만큼 큰 로프트의 퍼터를 구매하고 반대로 후방 압박, 올려치기나 양발 중앙 기준으로 공을 홀에 가까이 위치하는 퍼팅 자세를 선호하면 최적 발사각보다 샤프트 각만큼 작은 로프트의 퍼터를 구매하면 됩니다. 기존 퍼터를 그대로 쓰려면 퍼터의 로프트에 맞추어 퍼팅 자세를 교정하면 됩니다. 자주 가는 골프장의 평균 그린 빠르기에 맞추어 최적 발사각을 정했더라도 그린 빠르기가 눈에 띄게 다르거나 경사가 심한 그린에서는 퍼팅 자세를 조절하여 최적 발사각을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리막 퍼팅에서는 그린 빠르기를 더 보고 오르막 퍼팅에서는 그린 빠르기를 덜 보고 퍼팅 자세를 조절해야 하며 그린 상태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불규칙한 표면으로 악명이 높은 포와 안우아 그린에서는 최적 발사각을 충분히 크게 해야 도약 단계에서 안전하게 공을 탈출할 수 있습니다. 비나 풍속 등 날씨 변동으로 경기 도중 그린 빠르기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내기 골프나 큰 상금이 걸린 경기에서는 상황에 따라 퍼팅 자세를 바꾸는 대신 웨지처럼 로프트가 다른 2개 이상의 퍼터를 갖추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잠시 앞서 보였던 그린 잔디의 최대 눌림과 최적 발사각 자료를 소환하겠습니다. 프로 선수들이 경기하는 스탬프 10 이상의 매우 빠른 그린 잔디의 예고는 3mm 이하로 자중으로 골프공이 잠긴 거피는 1에서 2mm 정도로 최적 발사각 범위도 대략 1에서 2도로 그 변화폭이 1도 정도에 그칩니다. 반면 일반 경기자가 경기하는 스탬프 10 이하의 보통 빠르거나 느린 그린의 예고는
3에서 7mm로 자중으로 골프공이 잠긴 깊이는 2에서 5mm 정도로 최적 발사각 범위도 대략 2도에서 5도로 그 변화폭이 3도나 됩니다. 따라서 프로 선수는 일반 경기자와 비교해서 그린 빠르기가 달라지더라도 최적 발사각 변화는 작습니다. 즉 프로 선수는 그린 빠르기와 관계없이 정해진 로프트의 퍼트를 사용해서 일관된 퍼팅 자세로 최적 발사각을 구현하면 됩니다. 물론 허용 발사각 오차 범위도 작아서 정확하고 일관된 퍼팅 자세와 스윙 형태를 익히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반면 프로 선수와 비교해서 일반 경기자는 경기하는 그린이 느린 대신 최적 발사각 범위가 3배로 넓습니다. 그린 빠르기에 따라 적절히 퍼팅 자세를 바꾸어 최적 발사각을 구현해야 하므로 오류 가능성도 커집니다. 대신 허용 발사각 오차 범위도 넓지만 그만큼 방향성과 거리 제어의 일관성이 떨어집니다. 일반 경기자를 위한 최적 발사각과 퍼터의 로프트 결정 과정을 정리하면 일반 경기자가 경기하는 느리거나 약간 빠른 그린을 기준으로 할 때의 최적 발사각 범위는 2.5도에서 3.5도입니다. 따라서 샤프트각과 영각이 0도 근처인 정상 퍼팅 자세라면 최적 퍼터 로프트는 3도에서 4도가 됩니다. 기존의 퍼터 로프트가 이와 다르거나 퍼팅 자세가 특이하다면 이를 적절히 고려하여 최적 발사각을 구현해야 합니다. 특이한 경우로 그린보다 느리고 예고가 높은 그린 근처 에이프런이나 프린지에서 굳이 퍼터를 잡았다면 깊이 잠긴 풀 속에서 골프공을 확실히 탈출시킬 수 있도록 발사각을 높이는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앞서 1990년 초 PGA 투어에서 필 미켈슨은 로프트 7도의 퍼터와 3도 전방 압박 자세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지만 특출한 프로 선수도 4도에 가까운 발사각으로 도약 단계에서 공을 안전하게 탈출시켰다는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았지요. 로리 맥클로이의 2011년 퍼팅 분석 영상을 보아도 마이너스 5도의 전방 압박 자세에서도 작지 않은 발사각으로 도약 단계가 뚜렷이 보이고 띄임과 미끄럼 동반 구름 단계에서도 여러 차례 띄임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스탬프 12 이상의 매우 빠른 그린에서 평균 발사각이 1도인 프로 선수의 퍼팅을 가정하지요. 훈련이 잘 된 프로 선수의 실제 발사각 편차는 대략 플러스 마이너스 1도 이내이므로 최악의 경우라도 마이너스의 발사각은 피할 수 있습니다. PGA 데뷔 초기의 필 미켈슨처럼 평균 발사각이 3도인 프로 선수는 더욱 문제가 없습니다. 스탬프 8 근처의 보통 그린에서 평균 발사각이 3도인 일반 경기자 퍼팅에서 실제 발사각 편차를 플러스 마이너스 3도 이내라고 가정하면 역시 최악의 경우라도 마이너스의 발사각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섣불리 프로 선수처럼 평균 발사각 1도로 퍼팅을 시도하면 10번 퍼팅 중 3번은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 세간에는 도약 단계에서부터 순회전을 주고 0도에 가까운 낮은 발사각으로 순수 구름 단계를 최대한 앞당기는 고난도 고개에 가까운 퍼팅 탑법이 SNS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실전에서 중요한 것은 퍼팅 스트로크의 일관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반 경기자를 위한 최적 발사각 관련 퍼팅 전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퍼팅 성공의 궁극 열쇠는 거리와 방향을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제어하는 능력 배양에 있습니다. 최적 발사각 구현 자체보다는 산포를 줄이는 일관된 퍼팅 스트로크를 찾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프로 선수는 엄청난 훈련 경비와 시간을 들여 매우 빠른 그린에 적응하기 위해
허용 오차가 작은 최적 발사각 구현에 힘쓰지만 일반 경기자가 처한 환경은 전혀 다릅니다. 큰 로프트 포터는 작은 로프트 포터보다 실수 관용성이 좋습니다. 매우 빠른 그린에 맞는 낮은 발사각은 느린 그린에서 큰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참고로 이 강의에서 사용한 주요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이상 이종원의 역학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